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미국 내 지금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국 내 동향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이 국격과도 직결이 되지만 그런 격조도 격조지만 말이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그리고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우리 대문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안보와 경제의 가장 중요한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동맹관계라기보다도 이제는요, 정말 미국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왜냐, 지금 이제 중국 시진핑의 2050년도 중국몽, 전 세계를 중국이 지배하겠다는 이 꿈,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게 실행을 갖다가 최고의 지상 목표로 시진핑이가 설정해서 지금 미국과 정면 충돌하고 있는 국면이고, 제가 오래전부터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러한 미중 간의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0세기 미소 간의 냉전을 훨씬 더 초월하는, 그야말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시간이 최소한도 2050년까지는 이런 신냉전 기조가 유지된다. 이게 저의 판단이에요. 이런 생각이 제가 2000년도 그러니까 이 밀레니엄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제가 가져왔는데, 지금 26년이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맞아요. 이게 더 강화되고 있어. 26년간 지난 26년간을 보면 앞으로도 더 세지면 세졌지 절대 줄지 않는다. 이게 저의 판단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굉장히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왜? 흔들리니까. 뭐 때문에? 쉐쉐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한미 관계를요, 지금 워싱턴 현장에서 제가 보기에요, 가장 정확하게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 파수꾼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저는 진 커밍스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진 커밍스 이 평론가가 말이죠, 이 아시아 포스트 이제 맺는 사람이잖아요. 요 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SNS 글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쿠팡 사태 관해서 미 의회 움직임 행정부 운영이 굉장히 심상치 않고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하고 맥이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진 커밍스 평론가의 글을 맨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국내 정치권 뉴스 중에서는 지금 이제 전한길 대표가 최근에 미국에서 한 5, 6개월 정도 있다가 바로 이제 엊그제 귀국을 했어요. 자, 이 귀국장 우리 국민들의 그야말로 환호, 내가 BTS인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본인도 놀랄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건 뭐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쳐달라. 그리고 한미 동맹관계를 똑바로 세워달라. 그리고 윤 어게인 세력들이 주장하는 거, 이거 탄핵은 잘못됐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전한길 대표의 주장이거든요. 그게 기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정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준석이하고 맞짱 토론이 성사가 됐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좋다. 그래서 이제 전한길 대표는 대표 4명을 부르자. 그랬더니 이준석은 내 혼자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일단 1대4로 제가 보기에는 굳어졌어요. 날짜만 남았습니다. 이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전 전국의 핵심 아주 뜨거운 감자들을 지금 이제 전한길 대표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동안에 지금 이제 처음으로 공개한 폭탄 발언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망명을 추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다행스럽다고 봐요. 다행스럽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망명을 간다. 이거는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죽더라도 장렬하게 대한민국에서 죽더라도 투장하다 죽더라도 그런 사직생의 각오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전한길 대표가 오죽해야, 전한길 대표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망명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오직 답답해야 그런 망명이라고 하는 극단적 카드까지 꺼냈겠는가? 그만큼 대한민국의 지금 이 현실, 정치 현실에 대한 전한길 대표의 분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전한길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단도직입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3가지예요. 첫째는 이거 망명,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반듯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한 사람인데 그런 의사도 생각도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런 망명한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딱 안 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이런 지지로
지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 나를 지지해준 국민과 특히 청년들 얼마나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신감 느끼는 거죠. 예, 물론 뭐 동의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제 본인의 계엄 때문에 지금 이제 옥구를 들고 있는 참 군인들, 예, 참 군인들. 이 사람들 나보러 어쩌란 말이냐.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감옥에 놔두고 내 혼자만 살겠다고 미국으로 갈 수 있겠느냐. 예,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강력히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지하에 단도직입이라도 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분노를 삼키지 못해서 이런 안을 가지고 있었던 전한길 대표의 그 심경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늘 예, 이 전한길 대표의 이런 그 주장과 그다음에 권유라 할까요? 예, 의견에 참 얼마나 착잡함을 느꼈겠느냐. 예, 그러나 다행스럽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논리가 아주 분명하잖아요. 예, 이걸 보면 윤 대통령의 생각, 계엄에 대한 생각과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 구상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또 중요한 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두 분 다 참 고민의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징계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김종혁이는 끝났죠. 탈당 권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가 남았는데 이제 제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률적 대응도 못하고 있어요. 한동훈이 왜 못하겠습니까? 그 인간이. 한동훈이 이 인간이 최고 잘하는 게 고소고발, 민영사상의 손해배상까지 얼마나 법무장관을 때부터 칼같이 했잖아요. 근데 지가 맨 먼저 나 이거 재심 청구 안 하고 법으로 갈래. 맨 먼저 지 입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 이게 말이죠. 그래도 양심 1%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가 지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단계 사건 이게 사과를 진정한 사과는 없었지 않습니까? 뭐 가족 핑계 됐잖아요. 더러운 인간이. 배신자도 배신자지만 인간성이 아주 못된 아주 새카만 더러운 인간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법으로 심판을 받아 그러면 지금도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잖아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또다시 건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해. 예, 이걸 못하고 지금 괜히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대구 경북 가서 보궐선거에 나오겠다. 그런데 대구 경북의 보궐선거 자리 안 나올 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북 지금 지사 이철우 지사가 지금 강하게 지금 이제 그 3선에 도전한다고 돼 있잖아요.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보궐선거 어디 생겨? 안 생겨. 그다음에 대구시장 나오겠다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예, 지금 뭐 이미 선언한 사람도 뭐 추경호도 선언했고, 그다음에 노영희도 선언했고, 뭐 여러 사람 선언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진수이가 이진수이가 나오면 끝이에요, 그 사람들. 어쨌든 왜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 지금 이진수 위원장은 멀쩡한 3년짜리 임기의 방통위원장 자리를 잘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투쟁 의지로 보나,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경력으로 보나, 예, 이 뭐 이진수 위원장이 그런 사람들하고 못 싸울 이유가 없죠. 아마도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그리고 이진수 위원장 뒤에 누가 있어요? 전한길 대표가 딱 있잖아요. 나도 대구시장, 이진수 선배 경북대 선배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이 인간은 꿈을 깨야 돼. 완전히 꿈을 깨게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 인간의 징계 문제가 지금 여전히 살아 있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한테 이제 내려가고 있느냐? 배현진까지 내려가요. 배현진한테 내려가니까 이제 어디서 또 역풍이 부느냐? 배현진이가 누굽니까? 친한계잖아요.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 한 10여 명이 고성국을 지금 고성국 TV, 예, 고성국 박사를 갖다가 징계해야 된다. 그래서 징계를 징계서를 제출했어요. 예. 서울시당 위원회,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다가 징계를 제소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2월 6일 날 징계가 시작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돼갈지는 모르지만 망조 걸린 것이죠. 아니 고성국 박사가 사진 걸지 말라고 전두환 대통령하고 윤석열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라. 오세훈이 너는 끝났다. 예? 이런 얘기. 그리고 김무성이 아직도 살아있어? 이런 얘기 했다고 징계해? 그러면 한동훈이가 한 얘기가 뭐예요?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키는 정당이 있어? 이렇게 반발했잖아요. 근데 한동훈 이 인간이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현직 대통령 내외를 박살내로 욕하고 말이죠. 그야말로 저질스러운 욕하고, 예, 찌질하게, 지 이름으로도 못해. 익명으로 그것도. 이런 더러운 인간. 고성국 박사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내가 내 표현의 자유로 야 전두환 대통령하고 저 노태우 대통령 사진 걸어. 저는 그 주장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예? 얼마나 옳은 얘기를 했냐고. 예. 뭐 다른 얘기야. 본인의 인격을 걸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로.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징계를 한다? 야, 이거 정말 지난 한동훈 계열 인사들 10여 명, 이거 참 문제예요. 예. 그래서 말이죠. 이게 파장을 야기하고 있어요. 고성국 박사의 징계 문제가.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옥현 한보정론 TV 꼭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 전반기에 제가 한 120만 정도의 대형 유튜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제가 부탁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알찬 방송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진 커밍스 평론가가 이번 쿠팡 사태 관련해서 미국 내 동정을 아주 제대로 딱 짚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께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부대로, 그리고 미 의회는 의회대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다. 조직적으로 미 의회도 법사위에서, 세부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청문회까지 해서 지금 로저스 대표에 대해서 나와 달라 초안장까지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쿠팡 문제는 굉장히 엄중한 현안이다. 더군다나 말이죠. 쿠팡 개인의 기업 문제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시스템적으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 이런 불만까지로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이런 지금 관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플랫폼 기업으로 넘어가고,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경제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외교 안보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우려를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한미 FTA 위반 절차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 쿠팡 요 문제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행정부 인사들에 대한 방미 제한 문제까지도 거론될 수 있다. 굉장히 세게 규제 적대국이라 이런 인식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청와대 대통령실, NSC 이런 데서는 꼭 연구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죠. 이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첫째, 미국 의회의 쿠팡 관련 움직임을 쭉 보면은 미 하원 법사위원회하고 반독점 소위원회가 지금 이제 로저스를 갖다가 의회에 소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 사안으로 격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원 문서에 의하면 한국공정거래위원회를 갖다가 독립규제기관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정책 집행 도구로 간주하고, 쿠팡에 대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다. 이렇게 공식화하고 있는 점을 아주 강력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지금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왜? 어떻게? 미국이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를 외교 안보적 위협으로까지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진 커밍스는 밝히고 있고요. 데이터 유출 사건이라고 하는 이 본질보다는 왜 이렇게까지 쿠팡을 때렸느냐라고 하는 라는 데 초점을 지금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따르면은 한국 정부의 400명 투입 수사를 갖다가 과잉 집행, 보복적 규제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원 문서를 보면은 보복적 조치라는 거죠. 400명이나 투입한 거. 그래서 미국 측은 이런 규제가 중국 기업에 유리한 경쟁 구도를 조성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은 곧 이재명 정부를 중국의 이익과 궤를 같이 하는 정부로 인식하기 시작한 신호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미 통상관계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 의회 문서가 명시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발생한 일임을 적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야, 이렇게 보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체결한 디지털 무역 비차별 원칙이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위반되었다. 이런 미국의 판단이 이제 드디어 공식화하기 시작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강력 제재 요구가 문서에 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제재 요구가 이 미 하원 문서에 언급되었다고 하는 점은 외교문서로서는 매우 이례적 수준이다. 이렇게 진 커밍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국 내 한국 규제 리스크가 공식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미국 기업 투자위원회들이 앞으로 한국을 갖다가 정치 리스크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고요. 하원 기록에 사우스 코리아 레귤레터리 허스틸리티, 즉 미국 기업의 적대적 규제를 하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런 문구가 남을 경우에는 이것은 사실상 제재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은 이후에 미국 내 투자, 보조금, 연방계약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미 FTA 위반일 가능성, 그걸 갖다가 절차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 무역 대표부가 한미 FTA 내에 디지털 무역 그 챕터 장이 있는데 그 디지털 무역 이 규정 요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공식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것은요, 한국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그 미국 내 규제 강화 그리고 접근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안이 트럼프 행정부 수준의 대응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겁니다. 미국 진출하고는 우리 IT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거꾸로 이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쿠팡이 차별되고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행정부하고 개인 책임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부터 해외 정부의 기업 규제를 갖다가 기업 체제를 Overseas Extortion and Unfair Finance,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해외 정부의 갈취성 제재, 해외 정부의 갈취성 제재,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이 벌금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외 정부의 기업 제재를 갖다가 이런 이 불공정한 이 체제다, 이렇게 지칭해 왔는데 이번 한국 정부의 조치도 이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해외 정부의 갈취성 체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 한국 정부와의 고위급 협의 중단, 외교 채널의 압박 채널화 등 사실상 외교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원 문서를 보면 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 정부가 개인 제재라든가 공직자 입국 제한과 같은 개인 책임 문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진 커밍스 이 평론가는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국내 규제 사건이 아니라 한미 동맹 구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외교 무역적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요, 진 커밍스는요, 미 의회가 이재명 정부의 규제 행태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한국이 규제 적대국이라고 하는 인식을 받게 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꼭 정부 당국자들 그리고 우리 언론인들도 말이죠, 진 커밍스 이 평론가의 의견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성국 고성국이 아니고요. 먼저 지금 윤 대통령의 망명 관련돼서 망명 추진과 관련해서 이 전한길 대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발언, 요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께 틀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거를 어디다 지금 제가 잡아놨는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지금 이제 전한길 대표가 말이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요, 잠깐만요,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제 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관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9일 날 그 선고 지경 판사의 선고 이전에요. 1월 18일 날이 원래 기존 구속 6개월이 만기가 돼요. 1월 18일이. 그러면 1월 18일에 구속 만기가 돼서 선고되면 2월 19일 지경 판사의 선고때까지 더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죠? 이 기간에 사실은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에 모셔서 새로 정부를 만드시 이렇게 구상을 했어요. 사실상은. 자, 이걸 처음 공개하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세 가지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 답변이 제가 사실은 비행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더 이상 사실 있어야 될 이유도 별로 없고 이 큰 명분이 하나 사라졌거든요. 근데 여기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이 망명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신 이유와 첫 번째는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내가 미국에 의지하고 그냥 독재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다. 두 번째는 나를 믿고 있는 국민과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을 버리고 내가 어디에 간단 말인가. 세 번째, 함께 구독되어 있는 청군인들,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기업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하고 감옥에 있는데 내가 그들을 두고 갈 수는 없다. 야, 제가 감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들, 천안길 대표의 직접 육성을 들어보셨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고성구 박사에 대한 징계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잘 알다시피 이제 고성구 박사가 이 국민의힘의 입당 원서를 낸 것은 1월 5일이 되겠습니다. 그날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이제 방송을 진행하다가 현장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좀 당세가 지금 열세한데 이거 당원 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강성 우파들의 그 인물 영입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입당을 제안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월 5일 입당이 이제 이후로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난 1월 5일 날 입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월 30일 날 지금 이제 이 친한계 의원들 10명이 말이죠. 제소를 했어요. 윤리위의 제소. 김용동, 고동진, 박종훈, 정성국, 우재준, 유용원, 안상훈, 김건, 한지아, 진종호.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인간이 이 발탁해준 지역 또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되겠죠. 1월 30일 날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징계 이유는요.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위반, 또 20조. 이런 걸 위반이다. 20조 위반이다. 그래서 20조는 뭐냐면요. 당 발전에 지장을 두고 있고 민심 이탈에 해당된다. 이러면서 이제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는요. 당의 정강과 당론에 어긋나고 모욕적이고 협박적 표현을 통해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런 이유로 올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발언이냐?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사진을 좀 거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이거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명예, 그러니까 협박성, 모욕성 발언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당의 명예를 실추하고 윤리규칙에 위반된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2월 7일 날, 지금 2월 6일 날 어제가 되겠죠. 처음으로 징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징계에 착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징계 수위는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은요,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고성국 박사가 이제 뭐라고 대응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관심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이 문제는요, 지금 한동훈께서는 이제 배현진이가 서울시당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현진이는 중앙당의 윤리위원회, 그리고 이제 고성국 박사는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추가적인 동향이 조금 이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 명예를 그러니까 이제 당 명예 실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사진을 걸자 김무성이 아직도 안 죽었냐? 그리고 오세훈이는 컷오프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은 이제 품위유지 위반 제4조, 20조, 5조, 이런 이제 몇 가지 조항을 위반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 배현진이의 중앙당에 제명하고, 그리고 고성복 박사의 윤리위 지금 이제 징계하고 맞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지금 하나로 돼도 지금 힘이 부족한데 참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제가 이어지는 방송에서 또 중요한 몇 가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미국 내 동향이거든요. 미국 내 동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인데, 요 미국 내 추가적인 이제 또 동향도
묶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국내 여론의 추이와 관련해서 지금 메인 미디어들이 어떻게 이 현안을 보고 있는지도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